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한국의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시작했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목표로요. 맞습니다. 저희 송에는 지금 2024 청년 마을 만들기 사례집이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전국 39개 마을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을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 말이죠. 처음엔 시범 사업으로 작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2018년에 전남 목포 괜찮아 마을 포함해서 세 곳이었죠. 아,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전국에 39곳까지 늘어났다고요? 와, 진짜 많아졌네요. 지도만 봐도 정말 전국 각지에 퍼져 있던데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사업이 필요했나 하는 그 배경인 것 같아요. 배경이요? 어떤 배경 말씀이실까요? 이게 단순히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주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인구 감소나 고령화 문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되게 큰 숙제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아보려는 시도라는 점이 중요해요. 아하, 대안이요? 네, 예를 들면 사례집에 나오는 세종 농땡이 월드 있잖아요. 네, 이름 재밌던데요. 거기가 있는 연서면 신대리 같은 경우는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60살이 넘으세요. 3분의 2 나요. 와, 그리고 경주 가자미 마을 있는 간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가 넘어요. 거의 초고령 어촌이죠. 40%? 정말 심각하네요. 바로 이런 곳에서 청년들이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막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런 절실한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례집 보면서 저도 몇 군데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오, 어떤 곳들이요? 일단 그 세종 농땡이 월드. 농촌에서 땡 잡는다?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네, 저도 그거 보고 피식 웃었어요. 근데 여기가 젊은 농부들이 모여서 교류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관계 자체를 제일 큰 성과로 꼽는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 그 관계라는 거요? 그게 사실 그냥 친목 도모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죠? 농촌에 처음 정착하면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정보도 부족하고 좀 외롭잖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요. 아, 맞아요. 혼자서는 좀 막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관계망이 있으면 정보도 얻고 정서적으로도 지지가 되고 뭐랄까 혼자가 아니라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신뢰 이게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지속 가능성의 핵심 동력이라고 봐요. 아, 단순히 농사기술 배우는 걸 넘어서 삶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 서천의 삼기술학교, 여기도 되게 독특했어요. 자력재생,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요. 네, 2019년 시범마을 중 하나였죠. 근데 여기서 나온 청년들이 슬로우커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 지역 특산물인 한산소곡주 온라인 판매로 9억 원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정말 주목할 만한 성과예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기술만 가르쳐준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기술 교육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걸 지역의 대표 자원, 그러니까 한산소곡주랑 직접 연결을 시켜준 거죠. 아, 연결이요? 네. 그리고 그걸로 실제 온라인 판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배운 게 바로 일로 이어지고 또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 배움 일수익.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군요. 맞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 자원이랑 청년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제 경제 활동으로 이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배움과 지역 자원, 그리고 비즈니스의 연결이라. 또 인상적인 곳 있으셨어요? 지역만의 색깔을 살린 곳들도 많던데요. 아, 네. 그 충북 보은의 라이더타운 회인 회영. 아, 거기도 이름이 회형. 네, 거긴 라이더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피반령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아주 제대로 활용했죠. 네, 오토바이 타는 분들한테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처음엔 그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캠핑이나 트레킹 같은 친환경 아웃도어 문화,
이쪽으로 점점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오, 라이딩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전반으로요? 네, 그리고 경북 고령의 뮤즈타운은 음악을 딱 잡았죠. 음악이요? 네, 청년 예술가들한테 버스킹 공연 기회나 작업 공간 같은 걸 제공하면서 지역 자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와, 정말 지역의 숨겨진 매력이나 자원을 잘 찾아내서 청년들 활동이랑 결합시키는 창의성이 돋보이네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거죠. 듣고 보니까요, 이 마을들이 그냥 청년들이 잠깐 와서 머물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려는 그런 실험실 같은 느낌? 정확하게 보셨어요? 실험실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런가요? 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또 원래 살던 주민들이랑 청년들 관계 맺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다들 고민하는 거죠. 아, 계속 살아가는 방법. 네, 그래서 경북 영천 취하리는 와인 브랜딩에 힘쓰고 경북 의성 남한해성 여기서는 청년들이 실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우는 PBL,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반 학습 같은 걸 하거든요. PBL이요? 다 결국은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반을 만들려는 노력인 거죠. 그렇군요. 다들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도시 중심에 막 치열한 경쟁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력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나만의 속도로 꿈을 펼치고 또 공동체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삶의 방식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창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아주 흥미로운 도전들, 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좀 엿봤습니다. 네, 정말 다채로웠어요. 각 마을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지역에 뿌리내리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죠. 맞아요. 사실 오늘 다룬 곳 말고도요, 사례집에는 경남 함양의 고마와 할매처럼 할머니 세대랑 청년들이 교감하는 마을 이야기도 있고요. 와, 거기도 따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 영월의 반멍처럼 지속 가능한 농업이랑 문화를 함께 꿈꾸는 그런 마을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일자리 몇 개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걸 넘어서서요. 넘어서서요. 네, 이 속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세대 간의 연결, 또 어떤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들이 앞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